아이스크림 뭐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그 어떤 갖다 놓고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는 것도 이제 재미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또 친구들끼리 또 이렇게 뭐 시합을 해도 괜찮고, 누가 잘 그리나, 누가 더 귀엽게 그리나. 물론 어떤 같은 걸 놓고도 사람마다 좀 그거를 좀 무섭게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더 단순화 시켜갖고 귀엽게 그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 또 장단점이 있는 거래 갖고,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재미있게,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재미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일단 기린 캐릭터도 뭐 얘도 뿔이 몇 개나 있네. 기린 캐릭터 써봐요. 뭐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네. 이거 분리되는 거 아세요? 다 분리돼. 목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지. 이렇게 이제 기린 캐릭터인데 얘가 좀 목이 길어야 되는데 좀 안 기네. 뭐 그래서 기린은 이제 그 뿔이 좀 있고, 뿔 두 개에 이제 그 어떤 좀 원래 목이 원래 길고 어떤 거의 그 어떤 말 얼굴을 갖고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요런 거는 캐릭터 형식이래 갖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좀 얘가 좀 너무 이게 길어 갖고 힘들다고 좀 앉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혀 갖고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양팔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캐릭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뭐 그렇게 등털이구만. 등지너러머리가 아니고, 이게 원래 기본적인 캐릭터들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이 캐릭터에 맞는 어떤 특징들은 웬만큼씩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다리가 좀 길게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앉아 있고, 그리고 약간 엉덩이 스타일 살짝 보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제 이렇게 등털, 그리고 귀가 이렇게 이제 나와서 양감 있고, 웬만한 뿔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제 귀가 이렇게 이제 비춰지고요. 그리고 얘도 좀 코가 좀 큰 편이네요. 코가 크고 입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명암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잡혀줘요. 그리고 약간 옆모습이래 갖고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와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어떤 빛에 따른 양감 표현이 우선이 돼 갖고, 일단 요 덩어리와 어깨에서 이렇게 반사 그림자가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여기 옆면이래 갖고 이 주둥아리 쪽과 이 또 이마 쪽이 좀 강하게 두드러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네요. 뼈 쪽과. 그리고 요거와 이제 그 옆모습이니까 요쪽 귀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위치에 또 이렇게 있고, 요쪽에서도 이제 요쪽 조동아리 쪽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눈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또 캐릭터의 또 특징은 또 이렇게
점박이 같은 게 이렇게 있다는 거. 예, 기린이 이제 사자도 그렇고, 사자가 아니구나. 치타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이게 줄무늬가 있고, 얼룩말처럼. 얘도 이제 그런 어떤 줄무늬적인 게 좀 있어요. 예, 귀여운 어떤 캐릭터 형식이래 갖고, 뿔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코는 좀 커요. 좀, 약간 말코라든가 이런 애들이 좀, 코가 좀 넓게 포진돼 있어요. 그거 좀 말도, 말이 아니라 발도 이제 발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표현도, 저쪽 발을. 어떤 사람이 질문하셨는데 예. 스케치의 다른 방법은 없냐고 스케치의 다른 방법? 음. 물어보셨어요. 어, 스케치하는 방법? 그렇게 물어보는 건가? 스케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냥 막 그리는 것보다? 응. 다른 방법은 비례를 잡는 거죠. 비례 잡는 거가 이제 이렇게, 얘를 이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하고, 그 다음 한 4등분 정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기린의 한 4등분 정도를 이제 한번 나눠보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사진이었다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이었다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둥아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어깨 이렇게 드러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면, 요거를 4등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재보기도 해요.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기가 연필을 대고 이렇게 이렇게 연필심으로 이렇게 반 나눠보고 또 반 나눠보고 요런 식으로. 그래갖고 4등분을 나눠서 여기에 이제 반 위치 위에 주둥아리가 살짝 있고 또 반에 또 여기에 뭐 요걸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옆발 자리가 있고 또 그 반 자리에 눈 위치가 있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비례를 잡아갖고 그리는 옆 넓이도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재봐갖고 한다든가 아니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뭐 또 4등분을 또 나눠본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수직과 수평으로 하면서 비례법으로 잡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잡는 법이고요. 요걸 많이 하다 보면 눈으로 비례를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눈으로 많이 읽다 보면은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크로키 하듯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리게 되더라도 뭐 얘를 그렇게 크게 안 틀리게 그릴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이거는 지금 요만한 사이즈로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거고 요거는 이거보다 좀 더 2배 정도 더 크게 그리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또 다시 또 뭐 복습하듯이 또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이래 갖고 이제 좀 형태를 수정해서 보완도 가능하고 그런 거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기본이 되는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보고 자꾸 이제 크로키처럼 자꾸 이렇게 눈으로 자꾸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 거가 안 되면은 이제 그리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이제 그렇게 눈으로 자꾸 비교하고 보고 이런 방식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비례법으로 한 거에 대한 습관이 잘 들어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잘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형태 안 잡고 그냥 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틀리는 율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사진을 갖고 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사진으로 한다면 사진에다가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그거 비례 수직 수평하면서 이렇게 선 따라가면서 이렇게 형태 일치 잡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걸 벗어나려면은 이제 그거를 눈으로 비례를 잡아서 계속 눈으로 3등분법도 있고 2등분법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맞춰 나가면은 좀 더 형태를 빨리 포착할 수도 있는 그런 거가 이제 되죠. 어떤 분이 또 질문하셨는데 뭐지? 어떤 분이 자기가 선물을 할 때 선이 좀 많대요. 선이 많다. 그래서 명암을 주다 보면은 원래 줘야 될 명암이 좀 더 진해지거나 타거나 탄 것처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는 그냥 가차없이 다 지워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는 연필을 좀 뾰족하게 갈아갖고 뭐 이렇게 뭉개진 것 같지만 또 여기서 또 약간 뾰족하게 간 연필로 또 그 위에다가 또 좀 더 다른 면의 터치를 이렇게 얹어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뭉개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면을 더 쪼개주고 이렇게 탄탄한 이 터치를 더 올려준다면 좀 더 면을 더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미끄러지는 듯한 어떤 느낌들이 톤으로 화되고 면으로 화돼서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중요한 점은 뭐냐면 또 다른 면을 계속 더 쪼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면 또 하고 이래서 뭉개지는 거지 새로운 면을 계속 만들어 준다면 또 다른 면, 또 다른 톤, 좀 더 자글자글한 어떤 밀도를 더 얹어준다든가 이런 식이면 아무리 뭉그러져 있는 느낌이어도 면이 탁해 보이지가 않아요. 미끄러져 보이지도 않고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면을 관찰을 통해서 추구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면을 추구를 더 한다는 얘기는 좀 더 강한 면, 좀 더 센 면, 아니면 또 좀 더 연한 면, 좀 더 흐린 면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려낼 수 있어야지 이제 좀 더 탄탄한 뭉개지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기다가 또 이제 요것도 약간 또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는 애도 세 겹 돼 있는 애는 목에 또 이게 한 번에 한 가다로 이게 나와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다로 나오는구만. 이러면은 가격이 이게 싼 거는 아닌데. 하지만 요거 곰돌이도 물론 어떤 비례를 잡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뭐 이렇게 등으로 보고 있는 뭐 이렇게 좀 정면을 보고 앞면으로 보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앞면 뒤통수 쪽 약간 보이는 거 이렇게. 아까 곰돌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원통형 느낌과 이게 여러 가지 원통형 느낌들이 이제 막 나오는 그런 거니까 조금 형태가 좀 틀리더라도 그래서 여러 선을 걷고 그리고 또 뭐 앞발을 좀 살짝 내밀고 얘도 좀 앉아 있네요.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리고 뒤통수 뒤에 이제 꼬랑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좀 주둥아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런 거 요거는 또 흰색이래 갖고 또 흰색의 또 장점은 또 뭐냐면 또 명암이 또 나름 또 확실하니까 그 명암에 맞게끔 이제 이 분위기를 이제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갖고 이렇게 주둥아리 쪽과 이렇게 눈 이쪽을 좀 명암을 주고
그리고 또 이 발 쪽도, 발과 저기 양쪽 발이 좀 약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 요 발과 여기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저 같은 경우는 빛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빛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가 편한 그림들이 있고, 어떤 건 아주 매우 그리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또 있는데, 빛의 어떤 느낌에 의해서 양감과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빛에 맞는 어떤 그 상황들에 맞게끔 좋은 그 빛을 연출하는 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 놓고 이제 계속 더 밀도 있게 표현을 하면 되니까 그 형태적인 특징과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쓰면서도 이제 이렇게 빛의 느낌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이제 이렇게 어떤 조그만 캐릭터 인형이더라도 재미있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뭉개지지 않는다는 거는 좀 더 새로운 면들을 자꾸 찾아낼 수 있어야지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는, 자연스러움이 이제 되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이제 그려낼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좀 명암에서 이렇게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이제 그 느낌을 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지금 2B로 하시는 거예요? 4B로? 2B. 2B? 좀 더 진하고 이러면은 이제 좀 진한 것들이 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4B를 동원하지만, 웬만한 그 분위기에서는 이제 2B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발톱도 좀 살짝 그려주기도 하고, 그림자가 이렇게 이제 뒤에서 비춰갖고, 뒤에서 비친 이 곰이 돼서 이제 조금은, 그래서 이 뒤쪽을 좀 이렇게 비벼줘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연필의 장점이 이제 티끌이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끔 그 선의 어떤 강중약에 대한 느낌도 얼마든지 내주는 것도 좋고, 아주 나름의 장점이 많은 그런 연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색감을 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어떤 선의 어떤 그 느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막 선이 의도치 않게 막 날카로워질 때도 있고, 무디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연필 같은 경우, 이글 연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다는 거죠. 의도한 대로. 생각과 다르다면 아무래도 좀 그림 그리기가 힘들겠죠. 자기 의도한 색감이라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온다면, 그런 거에 어떤 장점이 있는 그런 톤도 얼마든지 자기가 편안하게 연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곰 캐릭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이 캐릭터들의 어떤 특징인 거예요. 이 곰이라든가
또 돼지라든가 그런 건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뭐 강아지라든가 이런 거는 또 좀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 좀 적절한 어떤 귀엽게 좀 조그맣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애들을 좀 어떻게 이제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캐릭터들이 살아 있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그리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꼭 뭐 이렇게 완성을 뭐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들의 어떤 특징들, 느낌, 그 어떤 그 캐릭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무엇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연출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조각으로 한다면 아니면 또 진흙으로 찰흙으로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 요건 또 찰흙으로 한다면 또 이렇게 또 요런 애들을 또 사면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정면, 측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묘로 하는 경우라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면도 이렇게 해 봤다가 또 뭐 반대 등짝도 한번 뭐 어떤 등짝도 한번 이제 이렇게 등에 이제 비가 이렇게 보이고 뭐 주둥아리에 코가 보이고 뭐 눈 이렇게 있고 이 어떤 등에서 이렇게 큰 발과 이 엉덩이 쪽과 이 꼬리 쪽 그리고 또 양발을 벌렸으니까 이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발을 내리고 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등 쪽에 이제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강하게 이제 이렇게 등 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넘어가. 물론 어떤 이 조소를 할 때는 이런 빛이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 우리 해와 이렇게 소묘를 할 때는 아주 중요해요.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이게 연출을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빛에 의해서 이제 어떤 명암의 어떤 강중약이 이제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강중약에 대한 그 연출되어진 어떤 이 빛에 대한 연출이 특징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빛이 느껴지게끔 좀 더 이렇게 앞쪽을 좀 명암을 좀 더 눈다든가 뭐 그런 또 주둥아리를 좀 더 정리를 하고 뭐 여기가 눈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밑으로 한번 더 그려주실 수 있어요? 공룡 보고 싶어요. 그래? 이렇게 좀 곰의 빛에 따른 이런 어떤 명암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면일 때, 뒷면일 때 따른 어떤 특징들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릴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이렇게 정면일 때와 측면일 때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빛의 연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이제 이렇게 연출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소묘를 할 때 또 나중에 3D에 대한 어떤 느낌을 연출할 때도 중요한 그런 관계로 이제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쓰고요. 뭐 이번 공룡은 뭐 나도 아까 잘 모르지만 인원도 아직 그 초식 놈 같은데 아니면 좀 더 랩터는 몇 번 했으니까 나중에 요 새로운 공룡으로 얘가 원래 이름은 모르겠어요. 일단 생긴 거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등 지느러미라 그래야 되나? 등껍질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놈인데. 스테고사우루스라는 공룡이래요. 똑똑하다. 그러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머리들이 좋은지 몇 번 보고 다 외워버리더라고. 넌 안 그랬어? 공룡이야? 응, 그런 거 안, 그런 거 한 번에. 이름 너무 어려워서. 아니, 어떤 놈들은, 몇 번 보고 다 외우더라고, 그걸. 그리고 한 5년 지나고 물어보니까 또 다 까먹고, 모른대.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이제, 기본 이렇게 골격적인 측면을 먼저, 이렇게 연출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랑지에서. 그리고 얘는 이제 꼬랑지가 좀 긴 편이에요, 이렇게. 그래갖고, 어떤 견갑골 내지 그 위치를 이제, 이쪽은 골반뼈랄까? 그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쪽 관절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얘는 거의 발이 코끼리 발처럼 생겼네. 이렇게. 코끼리 발처럼 생겨서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발이 좀 약간 두툼한 스타일. 그리고 좀 이렇게 이제 어깨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되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룡이 초식 공룡인데 온도에 따라서 등판에 이거 그래. 색깔이 바뀐대요. 또 그런 건 또 처음 듣네. 신기하다. 온도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런 비슷한 카멜레온 같은 놈이 있었는 건가? 그러게.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앞날개가 이렇게 이제 제일 중앙이 제일 꼭 나무 이파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나무 이파리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형제는 그 나무 이파리처럼 이제 그리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이제 빛을 아직 주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제 좀 중앙 쪽이 좀 나무 이파리처럼 크고 길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조금씩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 등 뿌리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사주간 고개들이 이제 이렇게 좀 약해지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두 겹처럼 또 나 있고 이쪽도 이렇게 나 있고 뭐 살짝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이제 이렇게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됐고 빛에 대한 어떤 거는 이게 이제 이게 실루엣이 거의 이렇게 빛이 옆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래 갖고 일단 다 그늘진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쪽은 좀 더 어둡게 좀 아직 배가 고팠는지 좀 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쪽도 이제 얘는 왠지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이빨 같은 것도 잘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얌전하게 다물고 있네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질감적으로 이쪽 애들은 조금 빼놓고 이쪽 들었고 약간 빛이 조금 틈새로 약간 들어오는 느낌. 이쪽 들었고 여기서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가죽들이 이 공룡이라든가 이 코끼리도 그렇고 이렇게 하마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맹수가 와도 그걸 못 물더라고. 이게 이 껍질이 두꺼워갖고. 근데 이제 아마 지네끼리는 아마 잘 물겠지. 이 공룡이 기분에 따라서 등 껍질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대요. 등 껍질. 천적이 나타나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변하면서 좀 더 위협적이게 되고 기분이 좋으면 푸른빛으로 된대요. 신기하다. 근데 이런 놈은 별로 못 들어봤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래갖고